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증시 플러스권에서 출발됐다가 지금 막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의 내림세인데요. 자, 종목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종목들의 특징이 딱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초반 강세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태가 되겠고요. 현대차와 제일모직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LG의 상승세도 오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주가 해외에서는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 내에서는 SKC 정도가 강한 모습 이어나가고 있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코롱생명과학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약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진칼과 한진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 지분에 대한 매각 여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수 섹터들, 카지노 섹터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품과 장비주들 회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페스라든지 와이솔, 잉크테크 등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트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아트론과 테라세미콘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 부품과 장비 쪽에서의 회복세가 좀 눈에 띄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즈 섹터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에투즈 소프트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NHN 엔터와 컴투스 등도 조정세에 강하게 좀 들어가는 모습, 게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좀 점검을 해보죠.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리는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한항공, 한진칼, 지분 처분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유가도 간밤에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향도 좀 받고 있는데 주가가 3%가량 밀리는 그 모양새입니다. 5일선을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얘기 나온 대로 지분 매각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가 반등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동안 시끄러웠던 반면에 주가는 잘 버텨준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 한번 한 46,000원 살짝 깨는 흐름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대한항공을 개인적으로는 약 한 46,800원 정도 이 가격대 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추세 자체는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의 반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따른 주가보다는 오히려 한진에서의 매각 여부 이런 부분이 더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46,800원 정도 보시고요. 사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42,000원대까지도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그런 차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갭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메워지지 않더라도 향후에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만 놓고 본다면 말씀드린 46,800원 선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추세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약 48,500원 선 강하게 다시 한번 재돌파해 주어야 추세 복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큽니다. 그동안에 좀 순항을 했었던 며칠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음봉을 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21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도 항상 말씀드려온 대로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좀 가려나 싶으면 다시 빠지고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올라오면서 계속 박스권 등락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 도시바와의 소송 관련해서도 소송 취하 소식에도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에 관련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좀 소송 관련된 비용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한 번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 하이닉스 47,000원의 지지선 설정되어 있습니다. 47,000원 지지선 확인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 대응만 하셔야 된다라는 답이 되겠죠.
하이닉스는 46,000원에서 5만 원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박스로 짧은 대응하시다가 박스를 이탈하는 순간에 그 방향 쪽으로 강하게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하락 반전이 나타나네요. 지금 지수가 소폭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게임 섹터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웹젠이 한가 갔다가 지금 11%가량 급락권의 움직임.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액토즈소프트가 한 6%, 조이맥스가 4%대, 한빛소프트도 한 5% 넘게 밀리고 모바일 게임 쪽, 게임별 컴퓨터수도 마찬가지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서 지금 장비주와 부품주가 강하게 반등하니까 당연히 그동안 선도를 했었던 게임즈 섹터들로 매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어느 한쪽에서 비워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러한 조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주들이 금요일 날 조금 움직인 다음에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게임즈 섹터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부품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게임즈 섹터들의 반등을 한번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액토즈 소프트도 조금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한 21선 조정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한 34,700원대 정도 내지는 뭐 다른 IT주들처럼 뭐 60일선까지 조정 보신다면 한 33,000원대 정도. 뭐 NHN 엔터도 최근에 흐름 좋았습니다. 92,000원대까지 갔다 지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계속 지지가 잘 되고 있었던 85,000원대에서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컴투스도 지난번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20에서 이하로 쳐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컴투스도 13만 원대 지지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요. 지금 주식회사 LG가 한 3%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네요. 지금 주식회사 LG만이 한 3%대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조정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주회사 관련주기 때문에 배당 관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두드러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LG전자나 뭐 LG디스플레이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권을 뭐 차트상으로 잡았던 61,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은 LG가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의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가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67,000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68,000원에서 69,000원대 매물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61,000원 부근에서 단기 바닥선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개별주들, 뭐 특히 IT 섹터의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더 괜찮습니다. 해성 옵틱스도 한 10% 넘게 올라서고 있고, 파트론의 움직임도 괜찮고요. 지금 뭐 헬스본도 주가가 소형주긴 한데 한 13%가량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도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주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뭐 카메라 모듈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강세인데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인도에서 저가폰 나오게 한다라는 아시겠죠? 그럼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품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옵트론텍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상당히 좋은 상태라서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성 옵틱스도 워낙 많이 빠졌던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주춤하고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 6,2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좀 감안한 다음에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올 때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한 5,700-800원 선 정도 이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해성 옵틱스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6,200-300원대를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좀 옵트론텍이 해성 옵틱스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옵트론텍에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파트론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파트론도 이미 이런 1차, 2차 상승이 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일단 뭐 한 11,400원 오늘 저점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스본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상한가에서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또 다시 상한가 부분까지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는데요.
장비주죠. 장비주 쪽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동차 쪽에서 일단 좀 변화하려는 모습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300억 제3자 배정이죠. 이렇게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1,000원대에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한 2,000원대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유상증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자 물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단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돈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고 기업이 어떤 면모로 좀 변모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오히려 이런 개별주들의 등락이 좀 상당히 심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별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한번 지켜보실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